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새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로 멋진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제 발매곡과는 조금 다른 책과 영화로 이루어진 곡들을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대박. 그리고 여러분, 아트인북스가 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자, 현재 아트인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4월과 5월 매주 토요일마다 펫, 북스, 마르세, 피스 서론 다른 주제로 문화시장을 꾸미고 있는데요. 에세이, 소설, 그림책, 잡지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 출판물과 굿즈를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와. 너무 멋지죠? 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죠? 그러니 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아트인북스가 뭐라고요? 독립 뭐? 어쩌고 좋은 거. 그쵸?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PC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영화 파닥파닥을 아세요? 제가 영화 파닥파닥을 2012년인가 봤어요. 전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되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진 않아도 디즈니는 아니어도 되게 좋은 영화겠지? 꿈과 희망이 있겠지 했는데 약간 제 예상과 너무 다른 영화였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영화였거든요. 어떤 영화냐면 자유롭던 물고기가 어느 날 그물에 잡혀서 횟집 수족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족관에서 탈출을 하려고 애쓰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파닥파닥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림체도 되게 귀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너무 약간 동심파괴거든요. 실제로 산채로 되게 잔인하게 회를 친다거나 다른 물고기들끼리 막 서로 뜯어먹고 피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한참 뒤에 썼던 노래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갑자기 그 영화가 좀 떴어요. 짤 같은 게. 근데 그 영화를 봤던 감정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등어와 나의 다른 점이 뭘까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수족관에 갇혀서 코앞에 있는 바다 또는 자유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모습이 되게 모순적이다 또는 자기 방어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바로 앞에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한 발자국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 중간중간에 죽음과 자유를 동일시한 구간이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저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가 아니지 고등어가 바다에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잡아먹히는 일만은 있을 텐데 하지만 바다로 돌아가겠다는 가사가 이 곡에 나와요. 그게 아마 꿈이라거나 또는 죽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죽음으로 자유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과 상상을 담았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설이 너무 길기 때문에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제목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시요. 영화 제목은요? 바닥바닥. 집 가서 안 보실 거죠? 볼게요. 맞습니다. 그럼 PC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어가 아무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 다 똑같네요. 나를 구원한
됐질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 오는 내일이 무서워. 이제는 바다로 돌아갈까 봐요. 아무것도 미련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나요? 한 분만 잘 들으셨나 본데요? 잘 들어주셨나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제목이 조금 긴데 한번 맞춰보실 분 계세요? 제목이 긴 게 없어요, 제 노래 중에. 사바사바. 사바사바사 리을 3할 4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을 말한다고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공연으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타로 자꾸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이 되게 신기한 게 나이마다 또 분기마다 계절마다 쓰는 곡이 다르고 풍기는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나이가 든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릴 때 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잘 맞는 오늘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기타 하나만 가져와보. 왜 멘트를 하는데 되게 애쓰네 이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타를 하나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떠세요? 새롭죠? 네. 보면 볼수록 새롭죠? 대박. 아무튼 다음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저는 사랑 노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깊게 얘기해서 사랑의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사람과 물건과의 사랑, 뭐 아니면은 동물과의 사랑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주로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곡은 거의 손에 꼽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와우. 와, 나도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많은 연인들이 말하는 사랑해라는 문장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있을까 하고요.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랑이 된다면 좋을 텐데 모두가 그 말에 진심을 담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고 또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랑이 다 거짓인가요? 아니요. 다 진심이에요. 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진심을 알 수 없죠.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런 노래예요. 그런 의문과 회의가 함께 합쳐진 노래인데요. 물을 한 번 먹고 시작할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라고요? 사랑을 말한다고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줄여서 3월 4대입니다. 말사대. 그러면 이 노래는 아직 음원 발매된 건 없고요. 피스도 없었구나. 이 노래는 사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원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사랑해 주셔야지 이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잘
내 이름을 부르지 마요. 어제의 마음은 거짓일 걸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대신 맘에 기대지 않아요. 떠나도 돼요. 잘 알고 있어요. 이별은 때 쓴다고 이별이 아니게 되진 않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 마요. 어제의 마음은 거짓일 걸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대신 맘에 기대지 않아요. 떠나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나요? 네. 날이 많이 덥죠, 여러분? 네. 그럼에도 이렇게 저를 보시려고 앉아서 땡볕이 아니구나. 그럼 조금 더 안 자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땡볕에 계신 분들은 고생하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조금만 고생하십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쿠스틱 셋으로 왔을 때 가장 듣고 싶으셨던 곡이 뭐였어요? 봄날. 봄날. 봄날! 아쉽지만 다음 곡은 봄날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도 두 글자예요. 그대? 들꽃? 해이? 제가 기타로 칠 수 있는 제 곡들이 많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기타로 칠 수 있는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야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고양이를 아무도 안 키운다고요? 키우시죠? 저는 2마리의 집사인데요. 제목과 같이 부르는 고양이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약간 첫정이 무섭다는 말 아세요? 약간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첫째거든요. 아무튼 첫정이 무섭다는 말처럼 제가 똑같이 2마리의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 첫째 고양이에 대한 그 감정이 너무 애틋한, 약간 소미를 보면 둘째 고양이를 보면 약간 웃긴데 첫째 고양이를 보면은 너무 약간 애틋하고 막 미안하고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인가 싶고, 아무튼 첫째 고양이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데 번외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요. 되게 집을 좋아해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은 그 중에서도 제가 기쁘지 않은 슬프거나 우울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울고 있을 때에도 그 고양이는 저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둘째 고양이는 제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줄 아는 것처럼 둘째 고양이는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인데 첫째 고양이, 그러니까 둥이는
저랑 항상 같이 자는 편이라서 제가 침대에 있으면 무조건 같이 있는데도 제 말을 되게 무시하는 아이거든요, 평소에.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프거나 또는 울고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저를 핥아주거나 엉덩이를 막 이렇게 저한테 부딪히거나 꼬리로 막 저를 감싸거나 아마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위로를 저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기뻐요. 왜냐면은 이 아이는 사람 말을 할 수 없고 저 또한 고양이의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는구나. 너도 나를 알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온 노래였습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 또한 매일을 후회와 선택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 자존심이 되게 센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냅다 울어버리기보다는 영화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이 눈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요. 나는 지금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이 노래가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이 영화가 너무 슬퍼서 내가 울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울거든요. 그런 시간과 위로의 시간 모두 담은 노래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존심을 가져가지 마시고 위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옹 하고 느낌표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야옹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사람이 많이 모였네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재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할 곡은 야옹이라는 곡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밤도 나는 여전히 울었다. 잠이 오지 않아 노래를 듣다 어제처럼 울었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 불안매일 밤 나타나 나를 또 울게 한다.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너 자그마한 게 참 귀여워 나를 웃게 한다. 나의 아가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랑 항상 있어줄 거지. 오늘 밤도 나는 혹시나 울었다. 잠을 잘 수 없어 영화를 보다 어제만큼 울었다. 지나간 어느 기억 속 잘못은 밤낮 없이 찾아와 나를 또 기억고 울게 한다.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너 자그마한 게 참 귀여워 나를 웃게 한다. 나의 아가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랑 항상 있어줄 거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안 키우시지만 고양이를 사랑하시길 바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멘트를 좀 읽어야 되니까. 이제 슬슬 중반으로 진짜 중반이네. 슬슬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아까
애타게는 아니지만 누군가 외쳐주셨던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우와. 저는 제가 될 수 없는 것에 이입을 해서 곡을 쓰는 걸 즐기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물고기라거나 강아지, 고양이라거나 또는 노인 같은 제가 될 수 없는 존재에 이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노래 중에 노인 또는 중년에 관한 노래가 되게 많은데 이 곡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청춘과 젊음은 오늘의 봄처럼 너무나도 한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잖아요. 돌이켜보면 가장 아름답고 뜨거웠고 또 빛났었기에 그 시절은 저에게 왠지 봄과 여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겨울이 되면은 조금만 따뜻해지고 나서 봄이 왔나 싶고 갑자기 또 쨍쨍한 여름이 오다가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또 소망을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뜨겁고 빛났던 봄과 여름만 저는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공평하게 봄과 여름 지나가지만 결국은 겨울이 되어서야 봄이 소중했음을 깨닫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노인과 중년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벌써 지나가고 있는 젊음과 청춘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럼에도 나를 반짝이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또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젊음을 보냈다는 사실이 되게 행복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오지 않은 저와 또 여러분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물을 한번 귀여워.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봄날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항상 공연을 할 때마다 매번 비슷한 셋으로 공연을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무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롭게 곡을 가져와 봤고요. 봄날이라는 곡 해볼게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를 따라해 준다면 좋겠는데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연습만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뒤엔 되게 크죠 지금? 쩌렁쩌렁하죠 지금? 아, 너무 커서 귀 아파요, 여기. 저는 되게 멀쩡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꼭 다시 한번 봄과 여름이 또 빛나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봄날 같던 시절이 있었지. 꽃같이 아름다워 해가 들이우던 나날들이 끊임없는 꿈을 꾸며 젊음에 취했었던 청춘이란 이름을 걸맞았던 고운 나날들이 있었지. 내게도 여름이던 순간이 있었지. 긴 파도가 몰아쳐 나의 모래를 아물고 마지막 빛을 내던 나날들이 그런 나날들이 있었네.
살짝 꼬르륵 됐는데 혹시 안 들렸죠? 안 들렸어요. 아, 근데 꼬르륵 이래가지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짧은 자문자답 시간을 준비해보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트인북스이다 보니까 제가 책에 관한 질문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약간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책을 막 사실 자주 읽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아는 언니한테 연어초밥이랑 하사림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언니 나 이거 하기로 했었더니 세명아 너 근데 이번에 책 한 권 읽지 않았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문을 좀 듣고자 오늘 질문 시간을 좀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자, 제가 2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나요? 독서에 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준비해온 답변을 지금 읽으려니까 조금 웃긴데 사실 부끄럽지만 막 즐겨 읽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영상에서 오는 굳이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그 상상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너무나도 많잖아요. 쇼츠나 릴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에세이는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저. 근데 요즘은 독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사를 쓸 때 어휘력과 문장 자체는 이게 능력이 부족하면 티가 많이 나요. 너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거나 말도 안 되게 어쩌 보이는 휘황찬란한 그런 단어들만 구사를 하려고 애쓴다거나 하는 그런 가사에서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절대 제목이 제가 긴 게 그것 때문 아니고요. 또 언어나 문장, 단어도 안 썼던 단어나 문장들을 봐야지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다 문외한 표정으로 저를 그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답변이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작사를 할 때에는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나요? 라는 질문. 사실 제가 다 준비한 질문인데 여기서 자체에서도 준비해 주셨던 문답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자, 답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되지 못하는 대상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영화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주인공에 대한 서사나 감정, 그 대상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영화 1시간 반짜리 담은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3번. 가사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 제 발매된 곡 중에 들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저의 곡이거든요. 이 곡이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늘 가사를 먼저 쓰고 노래를 쓰는 편인데 이 곡은 그냥 진짜 신기하게 약간 노래랑 가사랑 같이 나왔어요. 오늘 들꽃의 노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얘기 한 번만씩 할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고 나서 진짜 아무 고민 없이 5분 만에 그냥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감정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 영감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뒤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5분 만에 가셨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제. 작사가와 소설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네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최 측에서 준비해주신 질문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질문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먼저 두 직업의 공통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는 일단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음껏 상상을 해서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것 정도인데요. 차이점은 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에서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장르 다
내가 주제만 정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겠지만 작사는 어쨌든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 단어나 문장들을 조합을 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해야 되는데 크게 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되게 많은데 아무튼 가사는 큰 틀 안에서의 제한이 없지만 작곡에는 또 다른 동업자가 있는 개념이라서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건데 소설은 제가 안 써봐서 그런지 사실 크게 그렇게 제한이 없지 않을까. 뭐 역근이와 합을 맞춰야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밀이지만 저는 20살 초반에 소설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소설, 내 메모장의 소설, 추리 소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막 조금 읽었었나 봐요, 책을. 근데 재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읽는데 내가 쓴 글인데도 안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싱어송라이터의 애로사항이 있나요? 라는 질문. 이 얘기만 애로사항을 나열하자면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저와 이렇게 토크쇼를 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큰 점은 가사를 너무 좋은 가사를 내가 썼는데 작곡이 안 돼. 이때 진짜 사람이 미치더라고. 막 이 가사 진짜 멋진데? 약간 이런 가사들이 아직도 제 보물 안에 많아요. 근데 노래가 안 나와서 못 쓰는 경우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아. 이 멋진 가사를 뒷받침해줄 수 없는 노래들이 나오거나 할 때 그냥 이 좋은 가사를 썩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곡을 쓸 일이 있으신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럴 때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조금 쉬거나 다른 곡부터 작업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저는 안 했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제가 좋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저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진짜 다음 곡으로 해볼게요. 이 곡은 진짜 쓰인 지 얼마 안 되고 모두에게 처음 하는 노래가 아닌가? 처음 하는 노래예요. 프라하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모든 곡들을 다 이렇게 어디서 영감을 받고 왔거나 영상을 보았거나 영화를 보았거나 책을 보았거나 하는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 또한 그래요.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아세요? 모른다고요? 제 인생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인물 중에 샤넬 할머니라는 인물이 나와요. 너무 다 설명을 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짧게 하면은 그 인물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서 마음에 눈을 그냥 닫아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 중에 젊은 시절 남편과 갔던 신혼여행지인 프라하가 그리워서 매일 집을 놔두고 영화방에 앉아서 그 장면만 이렇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남아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나이가 들고 제 할 것들을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나를 피하지만 나 또한 아름다운 젊음이 있었는데 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들은 적 없죠? 아닌데 한 번 했을 텐데 라방에서 여러분이 기억 안 하거나 내 라방을 안 본 걸 텐데. 아까 처음 보여준 거. 자, 다시 뉴 사람들이 많으시니까요. 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세벽입니다. 다음 곡은 프라하라는 곡입니다. 다들 이런 질문 갑자기 미안하지만 애인 있으세요? 오케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애인이 있냐고 묻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되게 예의 있었죠? 두 번 죽인 거. 그러면 그냥 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광장을 거닐며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던 부해진 세상과 막막한 소리에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피해가요. 좁아지는 마음에 그대의 사랑을 들 자리가 없어요. 그대의 온기만 남은 날들에 먹혀버려. 결국 시들어버린 채 더럽게 죽어가고 말 테지. 우리의 젊음은 그 무엇보다 진하고 아름다웠으니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나는 좀 더 시간이 흐를 뿐이니 그저 한 번씩 들여다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 늙지 않았지만 또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내 청춘이 생각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진짜로 막바지에 다른 것 같은데요. 거짓말. 진짜예요. 근데 전 거짓말 치지 않아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이번 공연에서 제 평소 발매되는 곡들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어쿠스틱한 곡들을 채우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발매되지 않은 곡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제 발매된 곡들은 다 밴드로 편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실력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 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먹어버리자. 맞습니다. 먹으면이 아니고 모르면 탈타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를 했던 노래인데요. 먹어버리자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지을 때 이거는 먹어버리자 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막 이상한 제목들을 저한테 나열을 해주면서 다은아 이걸로 하면 어때?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이 곡은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요. 라이브 처음 아니에요, 저? 맞아요. 라이브를 망치진 않겠죠? 첫 라이브를? 아무튼 이 곡은 구의 증명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읽어보자 하다가 그 책을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제 심리가 너무 유명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막 저거 유명한데 막 이름빨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음모론자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근데 제 친구가 너무 막 가슴이 아려오고 미친 듯이 막 거의 경복형 소녀라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이해를 했어요. 왜 이 책을 추천을 하는지. 정말 저 거의 3일 동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미 내 사랑은 죽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몇 년간 죽어있던 제 책의 세포가 조금 다시 되살아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곡을 쓰고는 싶은데 책 자체, 내용 자체가 너무 강렬하거든요. 강렬하고 또 무거워서 그냥 써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했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말들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뭐 단정지어서 무엇 하나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 저의 내일의 행복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 힘내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짓된 위로가 과연 최선인가 싶어서 그 친구의 말을 다 들어주고 난 뒤에 그런 말보다는 그냥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친구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이더라고요. 우리 봄이 되면 꽃 구경도 하고, 여름이 되면은 바다 여행 가자, 가을이 되면 또 밤 좋아하니까 우리 산에 가서 주워다가 구워 먹자, 뭐 이런 말들이에요. 앨범 소개글에도 적혀 있듯이 그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면 가득가득 쌓여서 추위를 겨울에 이겨낼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혀있는 거 다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주저리 준비해왔었거든요. 더우시죠? 괜찮아요. 저도 더워요. 자, 먹어버리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이제 또 토요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인데 상사의 기억. 그 사람의 나쁜 마음, 나의 나쁜 마음 등등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따라 부를 구간은 없는데 제가 러브뉴스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자꾸 따라 부르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해주세요. 야, 너 기억하니 부르던 들판을 뛰어놀던 날 그때를 기억해줘 내 삶의 이유를 좀 찾아줘 내년은 봄나무를 먹으러 갈까 여름이 되면 바다를 걸을까 가을이 되면 네가 좋아하던 밤을 주워 긴 추위가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자 야, 너 기억하니 아침이 오기 전 함께 하자던 말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때 우리 함께 하자던 약속을 내년엔 봄나무를 먹으러 갈까 여름이 되면 바다를 걸을까 가을이 되면 네가 좋아하던 밤을 주워 긴 추위가 오기 전에 네가 죽어버리기 전에 다 먹어버리자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좋아요. 더 해주세요. 좋아요. 다른 말도 해주세요. 멋져요. 또 웃겨요. 뭐 거기까지는 수긍. 자, 이제 마지막 곡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와. 여러분들의 야유를 들으려고 물을 잠깐 먹을게요.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어 개 가지고 왔는데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네.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정새벽 보러요. 노래 들으러요? 제 노래요? 진짜? 제 이름이 뭔데요? 제 이름은 바로 싱어송라이터 정새벽이라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께서도 찾기 어렵지 않게. 아니, 어르신이라고 지칭 안 했는데? 다른 어르신 말씀한 건데? 아니, 들어보세요. 어르신들께서도 찾기 어렵지 않게 저는 정새벽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네이버에도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또 사용하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나오니까요. 뭐, 쟤 좀 웃기네 하시면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더 해주세요. 아이야. 한 번만? 한 번이 되게 좋은 기회였네. 자, 아무튼 진짜 궁금했던 질문은 어떻게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라졌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책 추천을 오늘 한번 받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여러분도 책 똑같이 안 읽는구나, 나랑. 아니, 책 추천해주실 분 한 분이 안 계신가? 진짜 안 읽는다고요, 책? 시집밖에 안 읽어요. 시트콤이? 만화책도 안 본다. 전 만화책은 보는 편인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기회로 책!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인? 여름?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왜 피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벌써. 그렇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독후감 써서 저에게 제출하세요. 해바라기가 피지 않은 여름. 에? 우동 한 그릇? 제목부터 우동 먹고 싶은. 먹어버리자랑 너무 잘 맞는.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완벽한 케이크의 맛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벽한 케이크의 맛. 우동 한 그릇? 해바라기가 피지 않은 여름.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기억했다가 제가 읽어볼게요. 아셨죠? 이상한 책 아니죠? 아, 네. 자, 마지막 곡을 하나 할 건데요. 헤이라는 곡이에요. 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연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곡이 있는데 그게 헤이예요. 이 곡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는 저의 곡입니다. 헤이라는 곡은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너무나도 지겹겠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침대가 돛담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또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 나 혼자만이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 4년 정도를 활동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 캄캄한 바다에 파도가 끝없이 치고 해가 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하루만 지나면 모두가 나를 축복하고 안겨주고 반겨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싱어송라이터라면 내일이면 뭐 릴스에서 떡상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대를 되게 한 번씩은 하거든요. 되게 누가 크게 웃으셨는데 저 때문에 아니겠죠? 아무튼 그런 꿈을 꾸면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저의 소망을 담은, 저와 가장 닮아 있는 노래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Hey,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Hey, 누가 좀 말아줘. 여기나 항해하고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을 쳐다보다가 실수를 했어요. 제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겠죠? 네. 장난이고. 자, 다음 곡, 마지막 곡 헤이. 여러분 따라해 주실 거죠? 네. 네. 헤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Hey, 누가 좀 말아줘. 여기나 항해하고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선 노력해야 하고 미움받는 것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대요. 파도가 끝나지 않아. 나 돌아갈 수 없어요. Hey, 깜깜한 밤이에요. 돌아가는 길을 잃었나봐요. Hey, 어둠이 나를 삼키게 내버려둬도 상관없겠죠. 머물기 위해서 나를 감춰야 하고 솔직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대요. 저 태양이 비추질 않아. 나 돌아갈 수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모두의 축복 속에서 나 주인공 되어 모두가 원하는 꽃다발을 주며 활짝 반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앵콜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아트인북스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었으니까요. 현재 아트인북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4월과 5월 매주 토요일마다 펫, 북스, 마르쉐, 피스 서로 다른 주제로 문화일상을 꾸미고 있는데요. 에세이, 소설, 그림책, 잡지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 출판물과 굿즈를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는 싱어송라이터 천낙타님의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아트인 마르쉐는 11시부터 아트인 북스는 다음 달 5월 11일 토요일 11시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정세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세력!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새벽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덥진 않아요. 그렇게 바람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저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지셨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앵콜 없는 느낌이죠.
가세요. 끝났어요. 앵콜 없어요?